용궁부열록 드라마 대본 1화. 때는 고려말 어느 강가 마을. 봉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저녁. 강가 정자에 홀로 앉아 시를 짓고 있는 젊은 선비가 있다. 이름은 한생. 글재주가 뛰어나고 상상력이 풍부한 청년이다. 하지만 세상은 그의 재주를 알아주지 않는다. 과거 시험에서도 번번이 고배를 마시고 주변 사람들은 그를 몽상가라 부른다. 한생. 빗소리를 들으며 혼잣말로 하늘은 왜 이리 내 뜻을 몰라주는 것인가? 강물 속 물고기들도 나보다는 자유로워 보이는구나. 한생은 강물을 바라본다. 빗방울이 수면 위에 동그란 물결을 만들며 퍼져나간다. 그 물결을 바라보고 있자니 눈꺼풀이 무거워진다. 한생. 하품을 하며 오늘도 시 한 수 제대로 못 짓고 잠이 드는구나. 한생은 정자 기둥에 기대어 스르르 잠이 든다. 빗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온다. 그때부터 꿈이 시작된다. 강물이 갑자기 잔잔해지더니 수면 위로 황금빛 빛이 퍼져나온다. 한생은 눈을 비비며 일어난다. 강 한가운데에 화려한 배 한 척이 떠 있다. 기단으로 장식된 돛, 황금으로 만든 노, 그리고 배 위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시녀들이 늘어서 있다. 한생. 눈이 휘둥그레지며 저것은 무엇이지? 시녀 하나가 배에서 내려와 한생 앞에 공손히 절을 올린다. 시녀, 한생 선비이십니까? 한생. 그렇소만 당신들은 누구요? 시녀, 저희는 용왕전하의 시녀들이옵니다. 용왕전하께서 한생 선비를 용궁으로 초대하고 싶다 하십니다. 한생. 놀라며 용왕이 나르려? 시녀, 네, 선비의 글재주가 용궁에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용왕전하께서 직접 선비의 글을 받고 싶다 하십니다. 한생은 어리둥절하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재주를 몰라주는데 용왕이 알아본다니. 한생은 피식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난다. 한생. 좋소. 한번 가보겠소. 배에 오른 한생은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한다. 배가 강물 속으로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하는데 이상하게도 물이 들어오지 않는다. 오히려 주위가 점점 밝아지며 환상적인 세계가 펼쳐진다.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배어 옆을 헤엄쳐 지나가고 수중 식물들이 춤을 추듯 흔들린다. 저 멀리 산으로 만든 궁궐이 모습을 드러낸다. 한생. 탄성을 지르며 세상에 이런 곳이 있었단 말인가. 시녀, 미소 지으며 용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생 선비. 용궁의 대문이 열린다. 진주로 장식된 기둥, 산으로 만든 계단, 그리고 황금빛으로 빛나는 궁궐 전체. 한생은 발을 내디딜 때마다 눈이 부실 지경이다. 한생. 혼잣말로 이것을 시로 표현할 수 있을까? 세상에 어떤 말로도 이 아름다움을 담기 어려울 것 같구나. 드디어 용왕의 옥좌 앞에 선 한생. 용왕은 생각보다 인자한 모습이다. 흰 수염, 온화한 눈빛, 그리고 용이 수놓인 화려한 옷. 용왕은 한생을 보자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난다. 용왕, 오너라. 한생, 먼 길을 왔구나. 한생. 고개를 숙이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하, 용왕, 어서 오거라. 오늘 네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내 딸의 혼례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글을 지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세상 어디를 뒤져도 내 눈에 글재주만한 사람이 없다 하더구나. 한생. 놀라며 소인의 글재주가 그렇게까지 알려졌습니까? 용왕. 웃으며 물은 모든 것을 통한다. 강물이네 시를 싣고 흘러 여기까지 전해졌느니라. 한생은 가슴이 뭉클해진다. 세상 사람들이 몰라주던 자신의 재주를 용왕이 알아보았다니. 용왕, 오늘 하루 용궁의 잔치를 마음껏 즐기고 우리 딸을 위한 글을 지어다오. 그것이 내가 내게 부탁하는 전부다. 한생. 힘차게 고개를 끄덕이며 반드시 좋은 글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전하. 한화 끝. 다음 화에서는 용궁의 화려한 잔치가 펼쳐지고 한생이 용왕의 딸을 위한 글을 짓는 장면과 이승으로 돌아오는 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2화. 때는 용궁. 잔치가 열리는 대전 어느 용왕의 명으로 용궁 전체가 잔치 준비로 분주하다. 한생은 시녀의 안내를 받아 특별히 마련된 방으로 안내된다. 방 안에는 최고급 기단으로 만든 자리가 깔려있고 책상 위에는 황금붓과 용문이 벼루가 놓여있다. 한생 이런 귀한 것들을 소인에게 주시다니. 시녀 용왕은 전하께서 선비를 위해 특별히 준비하셨습니다. 편히 쉬시다가 잔치가 시작되면 모시러 오겠습니다. 한생은 자리에 앉아 주위를 둘러본다. 방 한 곳곳에 산호와 진주로 만든 장식들이 놓여있고 창문 너머로 형형색색이 물고기들이 헤엄쳐 지나간다. 한생은 황금 붓을 들어 손가락으로 어루만진다. 한생 이 붓으로 글을 지으면 과연 어떤 글이 나올까? 한생은 붓을 내려놓고 눈을 감는다. 머릿속에서 글귀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한다. 용궁의 아름다움, 물속 세계의 신비로움, 그리고 오늘 이 만남의 감동. 한생은 눈을 뜨고 붓을 든다. 얼마 후
시녀가 한생을 잔치 자리로 안내한다. 대전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한생은 또 한 번 탄성을 지른다. 수백 명의 신하들이 도열해 있고 천장에는 야광주들이 별처럼 빛나고 있다. 정면에는 용왕이 앉아 있고 그 옆에는 곱게 단장한 공주가 앉아 있다. 공주는 한생을 보자 수줍게 고개를 돌린다. 맑은 눈, 단아한 얼굴, 그리고 물빛을 담은 듯한 눈동자. 한생은 잠시 넋을 잃는다. 용왕 한생, 어서 오거라. 자리에 앉거라. 한생은 용왕의 옆자리에 안내된다. 이내 잔치가 시작된다. 잔치는 눈부시게 화려하다. 온갖 진귀한 음식들이 끝없이 나온다. 용궁에서만 나는 해초로 만든 요리, 천년 묵은 조개에서 뽑아낸 국물, 그리고 이름도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과일들. 한생은 먹을 때마다 온몸에 생기가 도는 것을 느낀다. 음식뿐만 아니라 음악도 환상적이다. 물고기들이 연주하는 악기 소리, 해녀들이 부르는 노래, 그리고 파도 소리와 어우러지는 장단. 한생은 이승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음악에 완전히 빠져든다. 한생 전하, 이 음악은 무엇입니까?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용왕 용궁에서만 연주되는 곡이다.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온 우리 용궁의 음악이지. 한생 세상에 이런 음악이 있다는 것을 이승 사람들은 모르고 있겠군요. 용왕, 그래서 네가 글로 전해주었으면 한다. 내 글로 이 아름다움을 이승에 알려다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용왕이 한생에게 눈짓을 보낸다. 한생은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해온 글을 펼친다. 대전 안이 조용해진다. 모든 신하들의 시선이 한생에게 쏠린다. 한생은 천천히 글을 읽어 내려간다. 용궁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공주의 덕을 칭송하고 용왕의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이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한생의 온 마음이 담겨 있었다. 글이 끝나자 대전 안이 잠시 고요해진다. 그리고 용왕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난다. 용왕, 과연 소문대로구나. 이런 글은 용궁에서도 처음 들어본다. 신하들이 일제히 탄성을 지른다. 공주도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지만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용왕 한생, 내 글재주에 용궁 전체가 감동받았다. 내 무엇으로든 보답하고 싶구나.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하거라. 한생 전하, 소인에게는 이미 충분한 보답을 받았습니다. 이 용궁을 보고 이 잔치를 즐기고 전하를 만난 것만으로도 평생 글감이 넘칠 것 같습니다. 용왕, 욕심이 없는 선비로구나. 하지만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다. 용왕은 신하에게 눈짓을 보낸다. 신하가 황금 상자를 가져온다. 상자 안에는 글을 쓸 때마다 좋은 글귀가 떠오른다는 신비로운 붓한 자루와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지혜를 준다는 진주 하나가 들어있다. 용왕, 이것을 가져가거라. 내 글재주가 세상에 더 널리 퍼지길 바란다. 한생 감사합니다. 전하. 잔치가 끝날 무렵 한생은 공주와 잠시 마주친다. 공주가 조용히 다가와 한생에게 말을 건다. 공주 선비, 오늘 글 잘 들었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한생 공주께서 그리 말씀해 주시니 영광입니다. 공주, 이승은 어떤 곳인가요?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요. 한생, 이승은요, 고통도 많고 슬픔도 많지만 그래서 더 아름다운 곳인 것 같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단풍이 들고 사람들이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는 곳이지요. 공주, 언젠가 한번 가보고 싶네요. 한생 공주께서 오신다면 이승도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공주가 수줍게 웃으며 자리로 돌아간다. 한생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낀다. 잊고 작별의 시간이 온다. 용왕이 한생을 배웅하러 나온다. 용왕 한생, 이승으로 돌아가거라. 오늘 네가 와주어서 용궁이 빛났다. 한생 전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용왕, 한 가지만 당부하마. 이승으로 돌아가거든 오늘 본 것들을 글로 남겨라. 사람들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한생 반드시 그리하겠습니다. 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다. 한생은 뒤를 돌아본다. 용왕과 공주 그리고 수많은 신하들이 손을 흔들고 있다. 용궁의 황금빛이 점점 멀어진다. 한생, 이 아름다움을 반드시 글로 남기겠소. 강가 정자. 새벽. 한생은 번쩍 눈을 뜬다. 정자 기둥에 기대어 잠들었던 것이다. 빗소리는 그쳐있고 하늘에는 별이 총총하다. 강물은 잔잔하게 흐르고 있다. 한생 꿈이었던가? 그런데 손 안에 무언가가 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진주 하나. 한생은 눈이 커진다. 꿈이 아니었다. 분명히 진짜였다. 한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머릿속에는 용궁에서 보고 들은 것들이 생생하게 살아있다. 화려한 궁궐, 신비로운 음악, 용왕의 인자한 얼굴, 그리고 공주의 맑은 눈동자. 한생은 집으로 달려간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 봇을 든다. 밤새 글을 쓴다. 용궁에서 본 것들을, 느낀 것들을, 깨달은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적어 내려간다. 해가 떠오를 무렵
한생은 붓을 놓는다. 책상 위에는 수십 장의 글이 쌓여 있다. 한생은 그 글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는다. 한생 용왕 전하,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 글이 세상에 퍼져 많은 사람들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강물이 반짝이며 흘러간다. 마치 용왕이 대답하는 것처럼. 두 화 끝.